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신우이가 남친이랑 결혼 날짜가 잡혀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랑 엄마 그리고 오빠, 우리 손자 세준이, A남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6명인가? 새언니는? 저런, 며느리는 우리 식구가 아니잖니? 그치? 피부치도 아닌데 온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해. 결혼식 식사 비용도 아껴야지. 그 둘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었다. 어머님, 아가씨,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전 안 가도 되긴 하지만 우리 세준이는 안 돼요. 하니까 응? 아니, 왜 안 돼? 왜 안 되긴요. 세준이는 이제 겨우 2살이에요. 저 없이는 안 된다고요. 내가 한 말에 열받은 시어머니는 지금부터 내가 세준이 보면 할머니 손에 익숙해질 거다. 아, 됐고 오늘부터 이 집에서 자고 가거라.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진짜 왜 저러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예뻐해주는 건 고맙지만 시어머니는 귀차니즘이 장난 아닌데.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주고 쓸데없이 몇 번이나 갈고 그러면 기저귀가 안 아깝니? 그것도 괜한 낭비다 얘. 라며 늘 그렇게 말하고 내가 기저귀를 갈려고 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맡기면 아기 엉덩이를 제대로 닦아주지도 않아서 몇 번이나 염증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모유랑 분유 혼합 수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분유를 먹일게 그러시길래 맡겨두면 분유 양을 전혀 조절하지도 않고 대충 넣어서 흔들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놀라서 어머니, 분유 양을 잘 측정해서 넣으셔야 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얘는 무슨? 요리할 때 하나하나 측정하면서 만드냐? 분유도 똑같아. 눈짐작으로 대충 만들면 되는 걸 갖고 왜 그리 유난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완전 걸쭉하게 분유를 만들거나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완전 맹탕으로 만든다. 당연히 아들은 맛이 다른 걸 알고는 분유를 먹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기분이 안 좋아진 건지 엄청 우는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울렸다며 되려 야단을 치신다. 네가 애 다루는 게 서투니까 툭하면 울기만 하잖니. 나까지 기분 나빠지려고 한다. 아휴, 저런 시어머니한테 세준이를 하루도 못 맡기겠는데 며칠을 어떻게 맡기겠냐고. 그러고 며칠 후에 신우이 남친 어머니로부터 집 전화로 연락이 와서 나에게 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거냐고 이유를 물어보셨다. 신우이가 남친에게 우리 오빠가 새언니 시키는 대로만 한단 말이야 라며 울면서 남친에게 말한 것 같았다. 엄청 기가 세다 못해 넘친다는 신우이 남친 엄마가 신우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한테 따지고 묻는 것이었다. 실제로 겪으니 이건 뭔 사돈 식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자기 며느리라도 되는 듯 명령조로 말하며 강압적인 데다가 복종시키는 느낌이었다. 그리곤 갑자기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면 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에요. 사돈댁 식구 중 그 누구도 불참하는 건 제가 용납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죄송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신우이에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전 그 말밖에 못 해드려요 라고 말하며 일단은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에 시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모든 걸 불어버린 것이다. 신우이 남친 어머니가 댁 따님의 본성이 드러났네요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다짜고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친 어머니는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손가락질 해대며 말다툼했다. 신우이는 울면서 남친한테 달려갔으나 너 진짜 허리다. 완전 역대급 더티녀더라. 네 방 좀 보자. 얼마나 더러운 거야? 신우이가 안 된다며 막아서도
남친은 막무가내로 방문을 열어 젖혔고 어이상실을 넘어서 환멸을 느낀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최강 더티녀가 되는 것일까? 라는 표정으로 신우이를 보고 있었다. 그렇지. 남친이 아니더라도 저 방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라도 아연실색할 것이다. 역대급 더티녀 소리를 들었으며 반성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신우이는 오히려 우리들한테 이게 다 오빠랑 새언니 때문이야. 라고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치자 남편은 야! 남 탓으로 돌리지 마! 시어머니와 남친 어머니의 싸움에 이어 남매 간 싸움이 벌어졌다. 완전 카오스 상태가 된 시월드. 이 일로 결혼은 미뤄지게 됐고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으나 시어머니와 남친 어머니는 서로 험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완전히 끝장을 보기로 한 사람들처럼 굴었다. 이렇게 심하게 싸우면서도 아직 파혼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게 기적이네 싶은 정도다. 생각해보니 신우이의 칠칠 참고도 귀차니즘 성격은 시어머니를 꼭 빼닮은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댁 집안 자체가 좀 지저분하다. 시어머니는 청소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쓸고 닦아서 먼지가 그대로에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떠서 역대급 더티녀에 걸맞게 정말 더러운 느낌. 한동안 신우이는 몇 번이나 남친에게 애원을 했지만 요리는 그렇다 쳐도 지금처럼 더티하게 지내는 거 당장에 못 고치면 난 진짜 너랑 못 살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날 가족이 아니라고 우긴 거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심하게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새언니를 자기 식구가 아니라며 상처 주는 사람과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신우이는 오빠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화를 내며 난리를 쳤지만 막상 남친한테서 같은 얘기를 들으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할게요. 라며 용서를 빌었다. 한밤중이어서 난 당연히 자다가 받았고 갑자기 신우이가 용서를 빈다고 하는데 내가 혹시 꿈을 꾼 건 아닌지 싶었다. 하지만 전화 목소리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정중했던 걸 생각하면 신우이도 전화하기까지 엄청 용기를 냈어야 했을 것이다. 아무튼 남편도 그렇고 남친한테서도 나에 대해서 새언니한테 엄청나게 큰 신뢰를 저질러 놓고 사과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직도 네가 한 잘못을 모르는 거야? 난 그런 무례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 라며 엄청나게 질책받은 것 같았다. 아무튼 용서를 빈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한 신우이를 다시 보게 됐으며 그런 신우이의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졌다. 나도 그다지 신우이한테 원한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가끔은 얄미워서 열받은 적도 있긴 있었지만 서로 머리털 잡고 싸운 것도 아니어서 쿨하게 받아줬고 우리 잘 지내도록 해요 라는 말을 해줬다. 반성도 했고 신우이도 노력을 해줬으면 싶었는데 남친 시어머니가 워낙 세고 완고해서 10월도 힘들겠네 라는 생각을 해봤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